그리고 이제 광리단길 상권이 있는데 요쪽 라인이죠. 요쪽 모양 같이 있는데 여기 가보면 이제 광리단길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아무래도 재개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신축 건물이나 높은 건물들이 많이 없어요. 굉장히 낙후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주택을 개조해서 자유업종이라고 하죠. 판매업종 위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유업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임대차 계약서만 있으면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고만 하면 돼요. 근데 허가나 이런 거 있죠. 술이나 이런 걸 팔아야 되는 이종근생 기준으로는 용도 변경도 해야 되고 돈이 좀 더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일대 무허가도 많고 대부분 단독주택이고 너무 오래돼 있다 보니까 용도 변경이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뭔가 상권이 활발하게 움직이진 않겠죠. 이 판매업종은 딱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자, 그런데 술집으로 바뀌는 순간 시간이 새벽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요즘은 아니지만 과거에는 그렇게 됐어요. 아무튼 판매보다는 음식점 위주의 상권이 훨씬 더 좋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쪽 라인들은 재개발로 인해서 뭔가 돈을 들여서 행위하기가 애매하다 보니까 이렇게 낙후된 채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싸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판매 업종이라도 하기 위해서 이쪽 라인으로 쭉 상권이 형성되었었는데 그 길을 광리단길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도 보세요. 주택이었거든요. 너무 좋은 사례죠. 주택인데 딱 징크 판넬로 앞쪽만 이렇게 세팅해서 상가처럼 활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이랬어요. 점집 같은 거였는데 요랬는데 겉에만 바꾸고 상가처럼 활용해서 6, 70은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거 세팅하는데 1000만 원이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재개발 지역 내에서는 최대한 돈을 적게 들여서 리모델링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것도 전형적인 상가주택이죠. 우리들이 제일 평범하다 생각하는 상가주택. 1층에 뭐 휴게 음식점 넣어서 카페로 운영하고 2층, 3층 보통은 사무실 임차를 받습니다. 그리고 꼭대기층에서 내가 거주하면서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다. 이 은퇴자들의 로망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딱 전형적인 상가주택 건물이라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런 라인의 상권이 그래도 과거보다는 유동인구가 많아져서 나름 핫플도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상권을 광리단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주춤한 상권이고 조금은 핫하면서 술집이 들어오는 상권이 이제 일본인 학교 상권. 그리고 앞쪽 라인 원래 좋았던 상권 요런데 바다 1선에서 2선까지는 원래 좋았습니다. 사실 2선도 안 좋았는데 용적률이 풀리면서 2016년에 지구단위 때문에 용적률이 풀리면서 과거보다는 좋아졌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헬센터 라인도 원래 좋았죠. 원래 관광지라서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신흥 상권과 그 다음에 약간 재개발로 인한 주춤한 상권이 양옆으로 들어오고 있고 점점 헬멧 라인으로 퍼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데가 임대료가 비싸고 매매가가 올라가니까 광안 5구역 있죠. 광안 5구역 외에 존치구역 일부가 있습니다. 이런 곳들이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조용하게 신축해서 사업 같은 거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찾았었습니다. 그래서 입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연히 이제 많은 돈을 내고 많은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는 앞쪽이 좋지만은 지금은 이제 유명한 사장님들께서 일본인 학교 주변으로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디가 좋을까? 저는 이거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상권이 이렇게 퍼지는 곳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냥 상권은 무조건 움직이거든요. 부산의 상권 영운이 좋은데 한번 찾아보세요. 있습니까? 부산대학교도 예전에 옷가게가 화랑일 때는 부산대 상권만한 데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다 비어져 있죠. 서면도 마찬가지고 서면도 계속 움직여요. 나이트클럽이 성행하고 화랑일 때는 좌측편 1번가가 상권이 압도적으로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클럽, 나이트 다 없어지고 모텔 이런 것도 구축이 되고 큼지막한 프랜차이저들이 다 빠져나가면서 상권이 우측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2번가라고 하는데 만식길 딱 갔다가 갑자기 점포동 카페거리가 뜨기 시작하면서 점점 사이길로 퍼지고 아래쪽 동서 고가로까지 퍼져버리고 지금은 놀이터 상권, 전리단길 위쪽으로 쭉쭉 퍼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쪽 라인에 자영업자든 건물주든 임차인들이든 전부 나눠먹기가 되겠죠. 확장되면 될수록 더 많이 내 수익은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정 지역과 특정 일부 가게만 살아남는 현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권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적정한 시기에 딱 치고 빠져나올 줄도 알아야 돼요. 물론 이제 서면역 가까운 혼통거리는 영원히 보유의 목적으로 내 건물을 가져가야 될 수도 있지만 이런 카페거리나 뭐 사이길 이런 데 있죠. 지금 가보면 건물이 거의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장사가 안 된다는 거고 장사가 안 되면 임차인이 퇴거할 거고 임차인이 퇴거하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자 내기가 버겁기 때문에 대출 많이 받은 사람 위주로 해서 건물을 던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부터 내가 1, 2억대, 2, 3억대 샀던 사람들 있죠. 대출 조금 받고 샀던 사람들 혹은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지주들은 버틸 여력이 되니까 물건으로 안 내놓습니다. 그래서 광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퍼지면 퍼질수록 위쪽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죠. 위쪽과 우측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퍼질 만한 데가 너무 많아요. 위쪽과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퍼지면 퍼질수록 결국은 앞쪽만 살아남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상권의 가치도 좋지만은 저는 상권의 가치 플러스 땅의 가치를 좀 봐야 조금은 더 안전한 생활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괜찮다 생각하는 곳이 여기는 이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여기 상업지 라인으로 조금만 옆에 가보면 협진태양 옆에 있죠. 일부 준주거지역 라인이 있어요. 저는 이 자리 보고 너무 좋다고 예전부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물건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왜 좋은지 그냥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도로 기점으로 해서 좌측이 이제 남천동이거든요. 여기를 남천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거 환경으로는 이 남천동 라인도 광안대교 뷰가 보이면은 앞으로도 고가의 분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깔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초등학교, 광남 초등학교가 있는 곳은 주거 입지로는 앞으로 저는 여기가 훨씬 더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코롱비치나 남천 사이 금호 올림이 재건축이 좀 더 빨리 됐겠죠. 이유는 주거 입지로서 살기가 좋아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땅의 입지에서 용적률이 그나마 덜 사용했으면서 용도 지역이 좋으면서 지구 단위 규제에 포함이 안 되면서 우측편에 큰 호재가 있죠. 삼익비치 아파트가 재건축 이슈가 있어요.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10년 안에 이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런데 고가 아파트가 들어와주면 비싸게 분양을 하겠죠. 왜냐? 삼면 바다를 딱 끼고 있기 때문에. 역세권과 광대교 뷰, 그 다음에 C커브 뷰라고 하는데 자, LCT가 여기에 있거든요. LCT가 이쪽 라인에 있는데 LCT 뷰가 너무 이쁜 이유가 C커브 뷰라고 해서 백사장과 차량이 지나다니는 것과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과 바다와 다 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거 다 알고 계산을 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LCT 땅이 물론 학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땅의 가치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뷰도 너무 이쁘고요. 여기 이 웨스턴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개의 땅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정면도 좋긴 한데 정면은 그냥 망망대해 뷰밖에 안 보여요. 자, 그런데 조선비치는 백사장도 보이고 차량이 움직이는 것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상권도 보이고 높은 아파트도 보이고 굉장히 좋은 뷰라는 거죠. 자, 이걸 그대로 본떠 와서 광안리로 가보면 여기 준주거지역 있죠. 여기에 보면 태강 맨션이라고 이쪽 라인이 있는데 이쪽 뷰가 딱 C커브 뷰가 나오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높은 건물도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이런 곳이거든요. 높은 건물도 많이 없고 앞으로 준주거지라서 용적률도 훨씬 더 많이 쓸 수 있고 자, 그리고 상권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공실도 많고요. 빈 땅도 있고 지금은 샤브마니아가 들어가 있던데 일단은 저층 건물입니다. 화미주 이런 데도 장사 안 돼요. 가보시면요. 그리고 딱 커브 돌자말자 공실이 우르르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은 좀 높은 아파트, 높은 건물 신축해서 딱 여기 C커브 뷰 나오게 해가지고 분양 수익으로 남겨먹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몰라 높게 올리면은 이 마린시티까지 보일 것 같아요. 광안대교 당연히 보일 거고 나중에는 우측편에 삼익비치가 최고가의 하이엔드로 지어진다면 이런 땅들은 가만히 안 놔둘 겁니다. 시행사들이. 어떻게든 비싸게 분양을 하려고 길을 쓰고 매입을 하려고 할 거거든요. 그때 되면은 좀 큰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이쪽 라인 갈 때마다 좋다. 건물 하나 가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건물 가지고 있지 않냐 뭐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하나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뷰 자체로서는 포인트가 여러 군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쪽 라인이 좋다. 그리고 상업지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용적률이 400% 쓸 수 있는 준주거지역이고 초품화의 주변에 재건축 호재까지 고정인구가 엄청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지금보다는 삼익비치가 지금은 저층이죠. 근데 고층으로 바뀌면 인구가 몇 배가 늘어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동선이 만약에 역으로 가려고 하면 이쪽을 지나치게 된다. 훨씬 더 상권의 역할로서 좋겠죠. 여기로 바로 못 갑니다. 여기가 지대가 높거든요. 그래서 보면 삼익비치에서 역으로 가려고 하면 지대가 높아요. 이런 지대가 높은 곳을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사람의 심리가 지대가 낮은 곳으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해서 아마 평지로 걸어가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 상권이 항상 지나치는 라인이라 지금은 죽었지만 앞으로는 살아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상권이 안 좋은 데를 봐야 돼요. 땅이 좋은 데를 보는 게 저는 좋다 보거든요. 상권도 좋고 땅이 좋은 곳은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내한테까지 또 잘 안 와요. 거의 부동산에서 사든지 아니면 부동산에서 연계되어 있는 사람한테 팔든지 아니면 최대한 말 잘 듣는 매수자한테 간단 말이에요. 일반 사람들한테까지는 잘 안 갈 겁니다. 그런 심리들이 다 묻어 있기 때문에 이쪽 라인과 뒤쪽 이렇게 상권이 조금 약하면서 땅의 가치가 좋은 곳들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좋아질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삼익비치 C커브 뷰를 같이 확보가 가능한 땅들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있겠죠. 근데 여기는 이제 회센터 라인이 없어지기 어렵습니다. 이런 거는요. 이해관계가 너무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회센터 건물주들이 옛날부터 건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대출이자 그런 거 필요 없고 공실나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본전을 다 뽑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또 이렇게 광안리 상권을 좀 받고 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전부 다 좋은데 이러한 특징들이 있구나. 그래서 1편을 보고 2편을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 바닷가 1선을 사고 싶다. 그러면은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된다. 근데 바닷가 1선에도 특징들이 있어요. 건물이 지어진 거 보면 앞뒤 도로 접혀져 있거든요. 여기도 앞뒤 도로. 이 정도 땅은 돼야 건물을 높게 짓는다 그 말이겠죠. 자, 그런데 커피 스미스 이런 건물 있죠. 이런 거 사놓으면 너무 좋겠죠. 근데 덩치가 너무 클 겁니다. 평당 이런 거 한 2, 3억 해보세요. 몇백억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덩어리 큰 땅을 내가 가지기 어려우면은 이 덩어리 중에 일부라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옆에 보면은 이게 큰 덩어리가 아니고 이거는 필지별로 주인이 다 다르거든요. 이거 다르고 이거 다르고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일부 하나 딱 가지고 있으면은 나중에 크게 개발될 때 내 것까지 끼워서 무조건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땅이 다 필요한데 이 땅의 일부를 사놓자. 그러면은 나의 돈도 적게 들어가고 여기는 2선이니까 장사가 그래도 잘 되는 곳이거든요. 장사가 잘 되니 개인적으로 팔아도 되고 아니면 크게 이렇게 높은 건물을 짓는 시행업자가 만약에 붙는다 그러면은 조금 더 가격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 앞뒤 도로 접해 있어서 크게 땅을 사야 높게 건물을 지어서 마진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앞쪽으로는 주차 진입이 불가능하죠. 뒤쪽으로 보통 주차 진입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뒤쪽 도로도 반드시 접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커피 스미스는 이미 다 접해져 있어요. 너무 좋은 땅이지. 삼면 코너에 앞뒤 도로 접해 있고 건물 주인도 아마 한 명이지 않을까. 용적률도 훨씬 더 많이 쓸 수 있고. 근데 이건 덩치가 크니까 여기 일부를 하나 사놓자는 거죠. 최근에 이게 거래가 됐던데 6,700인가? 맞죠. 일부 거래가 됐죠. 그래서 이런 전략으로 사면은 저는 괜찮다 봅니다.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포함해서 딱 짓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근데 커피 스미스는 이해관계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땅을 더 선호하겠죠. 그런데 이런 거는 아마 안 팔 겁니다. 안 팔 거기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광안리를 받고 이 지도로 보는 것보다는 현장을 가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임장 프로그램을 자주 하기 때문에 날씨가 조금 더 선선해지면은 함께 임장 가면서 공부해서 이러한 내용을 좀 알고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 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지역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